자, 오늘부터 이제 4시간에 거쳐 가지고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시간 동안에 전기장에 대해서 했었죠. 이번에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할 거고요. 이 부분도 그 내용의 한 절반 정도는 물리원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부분은 이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자기 쌍극자라는 개념이 좀 낯설 거고요. 그다음 RLCA로 나오는데 이거 물리원에도 나오는데 좀 더 수식적으로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물리원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좀 문제의 형태 자체가 좀 더 수식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는 형태이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면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이 다루는 직선 전류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고요.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엄지가 향하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겨 있는 방향이 그 전류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그 크기는 이제 요 직선 도선과 수직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그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요 비례 상수가 붙고 요거 쿨롱 상수 아닙니다. 요거는 전혀 다른 상수입니다.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요거는 또 전류에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전류라는 게 결국에 전하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기장하고 비교하면 전기장은 그냥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그 전기장에 또 다른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을 받는 거고요. 움직이는 전하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대칭적으로 이 자기장 속에 움직이는 전하를 놔두면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류주의 자기장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합니다. 에디슨하고 약간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두 명 다 그 뛰어난 발명가였죠. 이 물리원 프린트에서 복사해서 붙였다라는 이 흔적이 남았네요. 보통 질문은 내가 다 지우고 복사를 하는데 제가 잠결에 복사를 했나 봅니다. 어쨌든 내용이 똑같으니까 뭐. 자, 이 원형 전류 주변의 자기장은요. 이제 원형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원형 도선 중심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게 직선 도선이라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엄지 손가락을 향해요.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안쪽에는 나오는 방향이고 바깥쪽에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요 원을 따라서 쭉 해보면은 요 원형 도선이 만드는 면에서 원형 도선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원형 도선 바깥쪽 면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게 원형 전류 주변의 자기장 방향의 특징이 됩니다. 그 크기는 역시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가 직선 전류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참고로 K하고 K'을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얘는 모든 전류하고 거리가 R이죠. 근데 여기는 이쪽 부분의 전류하고는 거리가 R인데 나머지 부분은 거리가 R보다 멉니다. 그래서 전류하고의 평균적인 거리가 얘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보다 K'이 더 큽니다. 신기하게도 그 원주율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 기억에 원주율이 안 붙고 여기는 붙어요. 파이가. 그 다음에 이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겹쳐 놓으면 솔레노이드가 됩니다. 코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역시 결국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역시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 가로한 값을 스몰 n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길이당 감은 횟수,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촘촘히 감겨 있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촘촘히 감겨 있으면 원형도선과 원형도선 사이에 간격이 좁으니까 이제 자기장을 합칠 때 더 커집니다. 이렇게 좁은 거리에서 합쳐지니까. 요 K2 프라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비례상수인데 또 다릅니다. 다른 것들이랑. 얘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는데 이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어디가 N극이냐라는 거죠. 이제 많이 해봐서 좀 익숙합니까? 어느 쪽이 N극입니까?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죠. 그래서 자기장은 역시 영속적인 패곡선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안쪽에서는 이게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S극에서 N극으로 향합니다. 원래 애초부터 N극, S극 나누는 게 약간 불명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의 특징은 이렇게 그 솔레노이드 중심축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자기장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왼쪽이죠. 그리고 자기력선의 밀도를 살펴보면 솔레노이드 내부가 자기장이 제일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단면적에 비해서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매우 긴 경우, 실제로 보통 못에다가 에나멜선 감아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럼 단면적에 비해서 그 못의 길이가 길죠. 이런 경우에는 내부의 자기장이 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얼버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대학교 가면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솔레노이드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제일 세다. 그리고 균일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균일한 자기장을 이렇게 잘 보면요, 다 대칭적인 지점만 자기장이 세기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원형도선 주변 전부 다를 한 게 아니고 원형도선 중심이거든요. 중심. 그리고 직선도선, 무한히 긴 직선도선은 어차피 대칭적인 거니까 임의의 거리 아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솔레노이드는 내부만 봅니다. 내부만. 이 실험은 여러분 참고로 그때 요새 물리형 보충할 때 또 얘기했지만 한번 실험 해볼 사람은 좀 해보세요. 요거는 원형 도선으로 되어 있는데 직선 도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를 흘리면 얘가 지금 요거대로 해볼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흐르겠네. 이거. 예. 그러면 전류가 이제 요 아래쪽은 또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위쪽 이게 좀 나침반이 놓인 곳이 원형 전류 중심이죠. 그럼 여기 스위치를 닫기 전에 우선 이 원형 도선하고 그 자북 방향을 맞춥니다. 이렇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하고 이렇게 나란하게 되게끔 맞춘 다음에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흘리면 얘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게 한 다음에 오른손을 감으면 여기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 되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전류에 의해서도 역시 이 방향이 되고, 아니면 오른손 네 손가락을 이 원형 전류 방향으로 감아보면 엄지가 동쪽을 향하죠. 그래서 이제 그를 분석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제 요 방향이고요. 요거는 식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그리고 I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옴의 법칙으로 R분의 V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압하고 저항의 값을 알면은 그렇게 되고, 요 K 프라임은 그 수능 특강 책이나 교과서나 뭐 인터넷을 뒤져보면 나옵니다. 나오고, 물론 이것도 나오죠. 나오는데 그러면 다 나오는 거니까 실험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요걸 찾아보든지 요걸 찾아보든지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구해보는 이런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세타니까 이게 합성 자기장 방향으로 N극이 향할 거 아니에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향해요. 그럼 얘가 지구 자기장의 크기고 얘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크기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90도하고 세타 사이가 밑변이잖아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계산기도 필요하겠네, 그지? 이게 비지구분의 비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를 재면 이제 비지구나 K 프라임 중에 하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실험 주제인 것 같아요. 해보세요 한번. 동아리 시간에 볼 때. R은 자로 재면 되고, 그죠? 대략 어떤 실험인지 알겠죠? 이게 원형 전류로 하면 사실 힘들어요. 이게 원형 도선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 실제로는 이제 원형 전류보다는 직선 전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직선이 짧은 것보다 최대한 예, 그렇죠. 원형 저게 더 정확하잖아요. 아, 그렇죠. 정확하기로는 원형이 정확하죠. 그래서 원형 도선을 형태를 잘 만들 수 있으면은 이걸로 하고요. 직선 도선은 최대한 길면 유리하긴 유리하겠죠. 무한 도선, 무한 직선 도선에 가깝게.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고요. 자, 이제 이 물리 2에 나오는 이 로렌츠 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로렌츠 힘에 대해서 여기까지 전부 싹 하면은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49페이지 내용이 딱 로렌츠 힘에 대한 이론적 내용 끝이거든요. 여기까지 했다가 잠깐 좀 짧게 끝내고 쉬고 로렌츠 힘의 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게요. 예. 일단 로렌츠 힘. 근데 이게 수능 특강에 이렇게 표기돼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거나 다른 을 보면 로렌츠 힘이 더 많습니다. 로렌츠 힘. 예, 로렌츠 힘을 해야지. 또 츠 말고 쯔도 되고요. 예, 로렌츠. 영어로는 당황스럽네요. 예, 영어로는 L로 시작이 됩니다. 예, L로. 찾아보세요. 네? 로렌츠 인자. 예, 로렌츠 인자 할 때 그거랑 같은 힘입니다. 로렌츠 어떻게 하더라? 추 모르겠습니다. 예. 자, 로렌츠 힘은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하고 전기력을 합친 게 정확한 로렌츠 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력하고 자기력을 합친 게 로렌츠 힘인데 보통은 좁은 의미로 자기력만 가지고 로렌츠 힘이라고 할 때가 좀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기력은 이미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요거거든요. 전기력은. 요거는 빼고 요 앞에 것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로렌츠 힘 중에서 자기력 부분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계속 볼 거예요. 예를. 그래서 이제 로렌츠 힘에서 자기력 부분은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이 로렌츠 힘에서 자기력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QV 크로스 B 해서 이제 선행학습 근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요 표기를 안 배웁니다. 안 배우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든지 오른손 법칙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걸 권장을 안 하고 그냥 수학적인 방법으로 자기력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굳이 법칙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칙을 따질 필요가. 그래서 제가 벡터에 곱을 했을 때 그 방향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하면요. 그
A 크로스 B를 하잖아요. A 크로스 B. 그래서 그러면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꼬랑지를 이렇게 붙여요. 먼저 꼬랑지를 붙인 다음에 요 각도가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여기 예각이 있고 여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둔각이 있습니까? 그럼 항상 둔각은 버려요. 예각 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각 둔각이라기보다는 두 각 중에서 좁은 각도. 좁은 각도. 왜냐면 이게 좀 벌어지면은 그것도 또 그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접어요. 접는데 반드시 오른손으로 접습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접어요. 오른손으로 잡고 접으면 이제 이 모양을 그리기 어려운데요. 손이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손이 이렇게 되고 이 엄지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예, 오른손. 그러니까 알죠. 이러면 외계인이죠. 요게 엄지죠. 엄지 이거 이렇게 접습니다. 그럼 이렇게 접어요. 요게 엄지예요, 엄지. 이렇게 잡고 접어요, 이렇게 접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그 A 크로스 B면은 A에서 B로 접어야 됩니다. 그럼 접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잡고 접어야 돼요, 요렇게 잡고. 그래서 요 네 손가락이 요게 이제 나머지 네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가락이 밀어요. 미는데 A에서 B 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A에서 B 쪽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런 한 상태에서 엄지를 세웁니다. 엄지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지금 그게 엄지가 아닌데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엄지를 세운다고. 세우면 엄지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죠. 이게 힘들죠. 이게 A 크로스 B 방향입니다. 예. 그 오른 나사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게 아니면 뭐 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접을 때 네 손가락으로 미는 방향이 A 크로스 B면 A에서 B 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렇게 접는 이런 과정에서 이 엄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잠시만 이게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화면상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저 TV에 설명할게요. TV에 설명하면 접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크로스 방향.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이 오른 나사 법칙이 있는데요. 그 오른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들어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오는 거 알죠? 이거 모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른 손목시계 있죠, 손목시계. 손목시계에 이제 오른 나사를 받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손목이 아파요. 들어갑니다. 예. 나사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손목이 아픕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오른 나사를 박아요. 박은 다음에 A에서 B 방향으로 돌려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럼 나사가 들어가겠어, 풀리겠어? 풀리죠. 그 방향이 이제 곱한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B 곱하기 A 되면은 이제 엄지하고 네 손가락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엄지를 피면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오른 나사를 박은 다음에 이번에는 B에서 A 방향으로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예, 요 식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했는데 요게 로렌츠 힘이 결국에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을 크로스 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속도 방향과 자기장 방향 쪽으로 이렇게 접어버리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 그림이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물론 이제 손은 어디서 가져왔고요. 여기다 이제 제가 요 부분을 지우고 내가 제 마음대로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수학적으로 보면 요게 속도 방향이고 요게 자기장 방향이면 그 속도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속도가 네 손가락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파란색 막대기를 초록색 막대기 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접으면은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힘의 방향이. 그리고 제가 이걸 굳이
그 외우는 방법도 만들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옛날에 한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이제 엄지고요. 네 손가락인데 네 손가락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던데 이렇게 한번 벌려봐요. 이렇게. 보면 예. 그러면 얘가 V입니다. V. 그래서 V 방향. 예. 여기가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있죠. 요게 이제 이 바닥. 예, 자기장 방향. 보통 이 엄지는 힘을 나타내죠. 힘. 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요 방이 V 방향, 손바닥 방향이 바닥 B 방향, 여기 F 방향. 이렇게 기억을 하면 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의 방향을. 그리고 여러분 이 비교를 하자면요. 이 비교를 하자면 그 일 있죠, 일. 일은 힘하고 변위의 스칼라고 내적이었죠. 요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성분을 분해해 가지고 나란한 방향 성분을 곱해줬잖아요. 그래서 F하고 S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FS 코사인 세타였어요. 코사인 세타. 근데 외적 크로스 곱은 반대입니다. 이게 반대인데 요걸 밑에다 썼어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요거의 크기를 그냥 화살표 뗀 거를 크기라고 할게요. 얘는 물리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속도 중에서 자기장의 수직인 수직 방향 성분을 이 자기장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인 성분은 분해해서 계산해 보면 그 V하고 B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QV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F의 방향 있죠. F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하고 그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선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선 두 개가 이루는 면이 있죠. 그 면에 항상 수직인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로렌츠 힘의 특징은요. 로렌츠 힘 중에서 자기력의 특징은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의 수직이기도 하면서 그 자기장의 방향의 수직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속도 방향이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이 자기력만 작용한다면 어떤 운동을 할까요? 속도의 방향에 항상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예, 원 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하는 운동은 원 운동입니다. 원 운동. 물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초기 방향이 완전 수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선 운동을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볼 겁니다. 근데 나선 운동도 결국에 원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 운동이거든요. 원 운동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나선 운동입니다. 결국이기 때문에 이제 로렌츠 힘은 결국에 나선 운동이나 원 운동, 특히 원 운동을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고요. 그다음에 속도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네 손가락을 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손바닥을 이쪽을 향하게 해요. 그럼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1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QVB면서 최대일 때입니다. 힘이. 그다음 요 비스듬할 때 있죠. 요 때는 이제 좀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내 손가락은 이제 이쪽으로 향하면 되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놔둬합시다. 그럼 팔을요 이제 해가지고 요 팔하고 요 손가락 4개하고 요걸 속도축에 맞춰줍니다. 그다음 얘를 이제 팔 자체를 돌리는데 손바닥이요 요 그 자기장 있는 방향을 향하도록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이쪽 아니면 이쪽이거든요. 예. 좀 미안합니다. 지금 그림이 잘못됐네. 지금 이거는 속도의 수직 성분이지. 지우개가 어디 갔지? 봅시다. 지금 V는 요 방향이죠. 그러면
역시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향하고요. 그림 잘 그리죠. 그래서 요 속도 방향으로 향해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보면요, 결국에 여기가 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축이 되는데 이 자기장이 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향이 되도록 손바닥을 돌립니다. 돌리면 결국에 엄지가 이 방향을 향하게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바닥이 자기장이 있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최대한 세워지는 방향으로 손바닥을 돌리면 엄지가 이 방향을 향해요. 이 방향을. 안 그러면 오른나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V 크로스 B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 오른나사를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로 돌려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바라보면 그 어느 방향으로 돌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나사가 빠지죠. 그래서 그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이 방향이. 그런 식이 되고 이제 요거의 수직 성분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수직 성분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니까 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미 접혀 있죠. 그 자기장하고 속도가 접을 게 없습니다. 돌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힘을 안 받는 거예요. 나란한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0이죠. 사인 용도니까. 이때는 자기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장이 있고 전하가 움직이지만 자기력을 받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응용해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전류라는 게 도선 안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칩시다. 전류가. 그럼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힘의 방향을 구하려면 힘의 방향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니까 또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전하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도선이 받는 힘을 그냥 계산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얘가 QVB 사인 세타인데요. 이제 요식을 이제 변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V는 뭐냐면 그 양전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데 요 V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분의 요 길이 L이 되겠죠. 그래서 요 T하고 L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T분의 L이 되고요. 그럼 얘를 이제 T분의 Q로 바꿔요. T분의 Q. T분의 Q로 바꾸면 이 T분의 Q가 뭐가 됩니까? 이게 I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을 그냥 요 식하고 요 식은 같은 식이죠. 근데 이제 배열을 바꾼 거예요. 배열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하량이 얼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시적인 물리량으로 전류는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식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가 ILB니까 I하고 L하고 B는 다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식이 ILB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세타가 90도인 경우에는 그냥 ILB 이렇게 됩니다. 뭐 빌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한대요. BIL 해가지고 빌. 이게 이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역시 이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장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이고 자기장 방향이 지금 요 방향이잖아요. 그럼 요 방향으로 이제 손바닥을 향합니다. 손바닥을 향하게 되면 얘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지면을 뚫고 나와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요? 예,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 속도의 방향이 요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오른 나사를 꼽아버리고 이제 속도의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럼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 그럼 시계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2개가 나눠지더라고요. 둘 중에 첫 번째 방법이 편하다는 학생들이 있고 오른 나사 방법이 편하다는 학생들이 있던데 어느 게 더 편해요?
아, 두 번째 거가 대세네요 여기는. 예, 저는 접는 게 편하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이게 접는 게 익숙해지면 편하다라고 강요는 안 할게요. 편한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볼게요. 요거는 송전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송전 과정에서는 상당히 큰 전류가 도선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인력이나 청력을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도선이 붙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압 전선을 잘 보면요, 이렇게 고압 전선이 있으면 이게 스페이서라고 하는 건데 막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참 모양을 그리기 어렵던데 이런 모양 있죠. 그냥 손 모아서 예. 그래서 이게 딱 잡아주는 스페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양이라 가지고 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선들이 이렇게 있고 얘가 딱 고정돼 있거든요. 얘가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인력이나 청력이 작용해도 이제 붙지 않도록 이렇게 떨궈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페이서인데 이게 이제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하고 B에 이제 전류가 나란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란한 방향으로 흐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왜 그런지를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얘가 받는 힘은 지금 이쪽에 전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장은 누가 만드느냐? 요 I2가 만듭니다. 그럼 I2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B2예요. 이게 이제 이쪽 방향이죠. 그럼 이쪽이 이제 V 방향이니까 V 방향에서 요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오른 나사를 이쪽에 박아버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빠지죠. 그러니까 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요 크기는 이제 이 ILB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전류 아이온이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니까 전류는 아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상대편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은 I2가 만드는 자기장이 됩니다. 뭐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번에는 작용 반작용이 맞는지를 볼게요. 이번에는 그 도선 B가 받는 힘을 구해 봅니다. 도선 B가 받는 힘은 도선 B에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이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장은 아이온이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온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 아랫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양전하가 이동한다 치면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 이 방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사를 받고요. 여기서 여기로 돌리면은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면 뚫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이제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일단 작용 반작용 조건 중에서 방향이 반대인 거는 만족하죠. 근데 크기를 봐도 얘는 전류 I2가 받는 힘이니까 전류에는 I2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자기장을 만드는 녀석은 아이온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니까 전류 아이온이 만드는 자기장을 넣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죠? 네, 아이온하고 I2의 순서만 달라질 뿐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죠. 지금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만나잖아요. 그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하면은 청력이 작용합니다. 요게 이제 저도 그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구전 받아온 댄스가 있는데요. 이게 전류 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묘하게 거꾸로 하면은 방향이 어색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같은 방향이면요, 당겨요. 다른 방향이면 밉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거꾸로 하면 어색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색해요. 같은 방향은 당기고 다른 방향이면 밉니다. 이게 안 어색해. 여기 보면. 요 인터넷 강의자를 위해서 여기 화면에다가면 같은 방향이면 당기고 다른 방향이면 밉니다. 그냥 이건 재미로 하는 겁니다. 예전 문제는 이제 전류끼리 받는 자기력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 뒤에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